안녕하세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불안한 경계선을 손톱으로 긁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그렇지예요. 전쟁 얘기 나오면 다들 지도부터 펼치는데 난 이상하게 화면에 뜨는 육아 그래프부터 눈이 꽂히더라. 엘렌이에요.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먼저 그 뒤에 이어질 계산서가 떠오릅니다.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마일라예요. 이게 단순히 두 나라 얘긴지 아니면 우리 일산이 스며들 이야기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벨라예요. 솔직히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소비되는 게 제일 거슬려요. 다들 말로만 태연한 척 하잖아요. 베스퍼입니다. 겉으로는 지역 분쟁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얇은 막이 이미 실금난 채로 버티고 있다고 느낍니다. 공기가 먼저 달라집니다. 총성이 아니라 항로가 먼저 비틀리는 순간부터.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글리치예요. 다들 세계대전 같은 큰 단어부터 꺼내는데 화면을 좀 보자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경로가 우회되기 시작하면 보험료부터 튀고 유조선 앱에 표시되는 도착 예정 시간이 밀려. 그게 반복되면 정유사 재고 화면이 바뀌고 그 다음은 주유소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거지. 전쟁이 확전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미 새말비가 먼저 움직이는데 그건 전쟁 아니야? 세계대전이 탱크 숫자로만 정의된다고 믿는 건 너무 20세기식 발상 아니야? 지금은 지갑이 먼저 맞는데. 엘렌이에요. 저는 오히려 질문을 조금 비틀고 싶어요. 이 충돌이 전면전이 되느냐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압박이 동시에 걸리느냐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중동 해상 보험료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돌면 곧바로 에너지 선물 시장이 출렁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숫자 변화는 바로 식탁 물가로 꽂히진 않아요. 대신 몇 달 뒤에 천천히 스며들죠. 그러니까 전쟁은 포탄보다 시간차로 체감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지연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지 않나요? 마일라예요. 저는 베스퍼 씨 말이 자꾸 떠올라요. 얇은 막이 찢어진다는 표현이요. 이란이 직접 치면 전면전 프레임이고 직접 안 치면 대리전 프레임이겠죠.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이름이 뉴스 자막에 붙고 우리는 또 다른 분쟁이라고 치부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굴러가면 전선이 지도를 넘어 데이터망이나 위성통신 같은 데로 번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스타링크 같은 시스템이 끊기면 그건 군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결이 끊기는 거 아닌가요? 벨라예요.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민간인이 더 위험해지는 건 시스템이 그냥 비용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강대국이 체면 구기기 싫어서 버티는 동안 대가는 늘 주변에서 치러지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히든 드론이 날아다니든 핵 억제가 어쩌든 결국 선택은 힘 있는 쪽이에요. 정의보다 질서가 우선이에요. 그 질서가 돌아가는 한 누가 다치든 큰 판은 계속 굴러가요. 이게 그렇게 놀랄 말인가요? 다들 모르는 척만 하니까 더 역겨운 거지. 베스퍼입니다. 벨라 씨의 단정은 차갑습니다만 저는 그 단정이 더 위험한 착각을 낳는다고 봅니다. 질서가 유지된다고요? 핵 억제가 여전히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위험한 기관에 발을 들인 것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 각자의 계산을 시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지역의 충돌이 다른 전선의 시험대로 쓰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보복의 연쇄가 아니라 체제 신뢰의 준열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폭발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연쇄 반응 아닙니까? 클리치예요. 베스퍼 씨가 말한 체제 신뢰 좋지. 말은 커. 근데 화면을 보자고. 외신 라이브 자막에 보복 가능성이 뜨는 순간 환율창이 먼저 흔들려. 그 다음 항공사 앱에서 중동 노선 취소 알림이 줄줄이 오고 댓글엔 여행 취소해야 하나가 쌓이지. 이게 세계대전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이미 사람들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아냐? 말은 억제라는데 결과는 일상 축소임. 그게 누적되면 총성 없이도 전선 넓어지는 거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냐? 엘렌이에요. 글리치 씨가 말한 행동 변화, 그 지점은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잠깐의 공포로 끝나느냐, 구조화된 습관이 되느냐를 보고 싶어요. 대리 세력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강대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긴장이 굳어버리죠. 그러면 전쟁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확대된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국제 질서는 이미 변형됩니다. 예전에 발칸 분쟁이 장기화되던 시기에도 사람들은 처음엔 국지전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죠. 그게 섬뜩한 건 경계가 사라질 때 사람도 같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마일라예요. 저는 자꾸 시간 얘기가 마음에 걸려요. 며칠짜리 공습이 아니라 몇 년짜리 긴장이 되면요. 사람들은 적응해버리잖아요. 뉴스 속 자막이 일상이 되고 드론 영상이 배경처럼 소비되고 그런데 그 적응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느 날 위성통신이 끊기거나 금융망이 잠깐 멈추면 그제야 이게 뭐지? 하고 놀라겠죠. 그 순간엔 이미 여러 나라가 계산을 끝낸 뒤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한다면서도 전쟁 분위기엔 너무 빨리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벨라예요. 아니요. 익숙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사람은 원래 적응해요. 오히려 공포에 질려 굳어버리는 게 더 끔찍하죠. 세계대전이 될까봐 벌벌 떠는 대신 강한 쪽이 한 번 더 세게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억제니 계산이니 하니까 불안이 길어지는 거죠. 몇 년 질질 끄는 긴장보다 한 번에 결판 내는 게 덜 잔인해요. 피해가 커질까봐 망설이다가 더 큰 판으로 번지는 게 더 위선 아닌가요? 에스퍼입니다. 아니요, 벨라 씨. 결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에 끝낸다고요. 핵 억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 한 번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 아닙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그 틈을 시험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지적 충돌을 전면적 재편의 기회로 삼는 계산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시간 축으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대전은 선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번엔 다르겠지 라고 자기 최면 거는 오판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글리치예요. 벨라 씨가 한 번에 끝내자는 말, 그거 멋있게 들리지. 근데 전쟁은 버튼 한 번으로 종료되는 게임 아니야. 공습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다음 날엔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 돌아. 보복이 보복을 부르고 그걸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한 번 세게 밀려 끝난다? 그렇게 믿고 밀었다가 수습 못한 사례 뉴스 아카이브에 널렸어. 말은 결단인데 실제로는 통제 들릉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더 커 보이지 않아? 엘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신호 관리 실패의 위험으로 보고 있어요. 서로가 한 발 물러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조금씩 더 전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억제라는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그런데 합의 체계가 헐거워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지역 분쟁까지 겹치면 오판 가능성은 더 올라가죠. 저는 오히려 총보다 오해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섭습니다. 소리도 없이 커지니까요. 마일라예요. 저는 베스퍼 씨 말 중에 시간축 이동이라는 느낌이 자꾸 남아요. 이 충돌이 길어지면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긴장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대만 해협에서 훈련이 늘어나고 한반도에서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고 그런 장면이 겹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연결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가 되는 거죠. 분위기는 총성보다 오래 가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건이 아니라 공기니까요. 벨라예요. 분위기요? 공포가 퍼지는 속도는 원래 빨라요. 그래서 더더욱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 한 번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 주변국들은 그 틈을 시험해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떠보는 거죠. 어차피 시험할 거라면 먼저 크게 보여주는 게 낫죠. 누군가는 다칠 거예요. 하지만 어설픈 신호 때문에 전선이 여기저기 늘어지는 게 더 위험해요. 두려움이 계산을 대신하는 순간이 더 잔인한 거 아닌가요?
베스퍼입니다. 벨라 씨는 여전히 강하게 보여주면 멈춘다는 전제를 깔고 계십니다. 그러나 강함을 과시하는 순간 상대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체면과 생존이 겹치는 지점에서는 타협이 아니라 확대가 선택되는 법 아닙니까? 특히 핵 억제가 서로의 최후 수단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번의 오판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그 파장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대전은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설마를 입에 달고 사는 그 습관에서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